나이 들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지금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7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누구나 하게 되는 평범한 행동들인데 이게 쌓이면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고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과식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만 떠올리지만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생각과 생활 방식입니다. 어느새 굳어버린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6가지는 그냥 방치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내 삶에 해당하는 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있는 분들 많으시죠?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라서 조금만 움직이지 않아도 몸의 기능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고 관절도 약해집니다.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하루에 몇 걸음만 줄어도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도 더 활발해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몸이 살아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해요. 마트 가는 길에 일부러 조금 돌아가거나 집 안에서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젊어집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위장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음식이 잘 안 내려가서 더부룩하고 답답해지기 쉬워요.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이 저리거나 시린 경우도 많고요. 심장도 더 세게 뛰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점점 무서워지고 결국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넘어지는 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화, 혈액, 근육까지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몸은 모든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자리를 떠서 걷고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건강을 지켜주는 큰 열쇠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어요. 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도 없고 꾸준히 하기 좋거든요.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자극되고 혈액이 온몸을 돌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해서 머리도 더 맑아져요. 기분도 좋아지면서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걷는 시간은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도 좋고요. 가볍게 숨이 찰 정도로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천천히 즐기면서 해도 돼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게 특히 좋아요. 햇빛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걷는 습관입니다. 하루 30분이면
일주일에 3시간 넘게 운동하는 셈이죠.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건강을 지켜줍니다. 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겸손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벽을 만드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반복되면 무언가 시도해보려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거나 해보고 싶은 것도 미루게 되죠. 주변에서도 자꾸 그런 말만 들으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가라앉아요. 가족들도 더 이상 도와주려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더 커지게 돼요. 말 한마디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행동을 바꿉니다. 내 나이에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은 그 반대의 에너지를 줍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악기 배우고 여행 다니는 분들 많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진짜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보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건네보세요. 말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뇌는 말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말을 자주 하면 뇌도 진짜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면 움직임도 줄고 의욕도 떨어지고 감정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뇌는 스스로 하는 말을 자기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말을 하면 호르몬도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도 활력이 생겨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낮추고 염증도 잘 생기게 만듭니다. 마음 상태가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말 한마디가 내 몸을 병들게 할 수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은 마음의 약입니다. 혼잣말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보세요. 뇌도 몸도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병에도 더 잘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통증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함께 이완되고 회복되기 쉬워요.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 기능도 더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웃는 횟수가 많을수록 건강 수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죠. 그런 것들이 다시 몸 전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음가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거울 보면서라도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기분이 달라져요. 작은 긍정의 씨앗이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젊게, 그게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돼요. 문제는 그 외로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요.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외로운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뜻이죠.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수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뇌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기억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쉬워져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삶에 대한 의욕도 줄어듭니다. 이는 곧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외로움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해요. 하루에 단 한 사람과의 대화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게 곧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닙니다.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는 아주 좋은 활동이에요. 생각하고 듣고 반응하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자주 만나면 뇌가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며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기능도 점점 둔해져요. 말이 줄면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가 급격히 노화되기 쉬운 시기예요. 대화는 그런 뇌의 노화를 늦추는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 떠는 것도, 시장에서 상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충분히 뇌에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삶에 활력을 주고 뇌도 젊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고 오랜 친구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색하더라도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뇌를 살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인사 한마디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말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특히 같은 세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과의 대화는 더 깊은 공감을 줍니다. 대화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웃음도 생기고요. 그 웃음은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공감이 쌓이면 큰 위로가 되죠. 전화 통화도 좋고 짧은 메시지 한 통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모든 걸 꾹 참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고 누군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누면 줄고 공감하면 치유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자극을 받아야 건강해져요.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쓰면 쓸수록 활성화되고 기능이 유지됩니다. 예전처럼 어렵고 복잡한 걸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태도입니다. 뇌는 새로운 걸 접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책을 한 장 넘기고 뉴스 한 꼭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됩니다. 오늘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보는 것도 뇌 건강에 좋아요. 손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다양하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평소와 다른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뇌는 단조로운 반복보다 새로움을 좋아해요.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면 뇌는 더 느리게 늙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처음 해보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기계는 못 써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은 누구나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배우다 보면 분명 익숙해질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영상 보기, 문자 보내기 이것만 해도 세계가 달라집니다. 가족들과 연락도 쉬워지고 세상과의 연결도 끊기지 않게 돼요. 악기를 배우는 것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음을 기억하고 리듬을 느끼는 활동이 뇌 전체를 자극해요. 피아노든 하모니카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외국어 단어를 하루에 한 개씩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도전 그 자체입니다. 처음 해보는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일입니다. 이 시도들이 쌓이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쉽게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무능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걸 배우면 그 생각이 달라져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생깁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익히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항상 성장 중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삶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자존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1시간이라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배움이 쌓이면 마음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평생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에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잠은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합니다. 깊게 자는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수면 중에는 뇌도 정리되고 몸도 다시 에너지를 채우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낮에 받은 피로가 밤 사이에 풀리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무기력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돼요. 기억력에도 영향을 줘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고 짜증이 많아지거나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잠은 휴식이 아니라 치료라고도 말합니다. 잘 자야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을 지키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좋은 잠을 자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피곤한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수면 시간과 질이 나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 수치도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은 몸 전체 리듬을 깨트립니다.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 각종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이 호르몬들이 몸의 회복과 면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감기나 염증 같은 작은 병에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뼈 건강이나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하루하루 쌓인 수면 부족은 결국 병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자는 둥 마는 둥 한잠은 피로만 더 쌓이게 하죠.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면이야말로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다행히 숙면을 위한 습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취침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강한 빛은 뇌를 깨우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하고 적당히 시원해야 숙면에 좋아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배부르거나 배가 고파도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낮에는 햇볕을 조금이라도 쬐어주는 게
수면 리듬에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밤잠을 푹 자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카페인 음료는 오후 3시 이후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준비부터 달라져야 푹 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큰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 잘 안 가시죠. 에이, 괜찮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는 말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병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초기엔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암, 심장질환, 당뇨 같은 질병은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플 때 가는 병원보다 아프기 전에 가는 병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는 방심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어요. 작은 이상이라도 체크해두면 나중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확인해보자라는 태도가 필요해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지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이나 약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반면 늦게 발견되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병을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심을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이상 없다는 결과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병원에 가는 게 겁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가보면 금방 끝나요.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병원에 문의하면 쉽게 예약할 수 있어요. 검진 항목도 다양해서 내 몸을 전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심전도 등 중요한 지표를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 있는 질환은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이에요. 한 해에 한 번, 나를 위한 시간 꼭 챙겨보세요. 우리는 가족을 챙기고 주변 사람을 돌보느라 바쁜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검진은 내 몸을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귀찮다, 무섭다는 마음보다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하루 이틀 만에 나빠지지 않지만 나빠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검진은 복잡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병원에 가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단순한 혈액 검사 하나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나면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가족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져요. 건강한 부모, 건강한 어르신이야말로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를 돌보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고 책임이에요.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습관.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건 없었나요? 대부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조금씩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긍정적인 말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걸 배우고 푹 자고 검진을 챙기는 것.
이 6가지만 잘 지켜도 남은 인생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는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내가 이미 바꾸기 시작한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위한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가 되어도 40대처럼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힘있고 활력 넘치는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단순히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 근육은 노력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70대가 넘어서도 강한 근육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쉽고 낙상이나 골절 같은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70대에도 40대처럼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을 지키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운동, 식습관,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70대에도 젊은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힘든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꼭 필요합니다. 가벼운 무게를 들거나 맨몸 운동을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심폐 기능도 강화됩니다. 팔굽혀펴기나 가벼운 아령을 활용한 운동도 추천할 만합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꾸준한 근력 운동이 결국 70대에도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주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합성이 느려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쉽게 줄어듭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하루에 몸무게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여러 끼로 나누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단백질이 풍부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도 중요합니다.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 식습관이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그들은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볼 때도 중간중간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도 굳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거리라도 자주 걸으면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차가워지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쉽게 뻣뻣해집니다. 가벼운 마사지나 온찜질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풀립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근육은 잠자는 동안 회복되기 때문에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야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70대에도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면 이런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에도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두부,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채소도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근육 회복을 돕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유제품도 근육 유지에 좋은 선택입니다. 요거트나 치즈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뼈와 근육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할 때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근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생성되지만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멸치,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생기거나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나나, 견과류, 시금치 같은 음식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근육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같은 과일은 근육 회복을 돕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근육을 위한 최적의 식단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에서도 힘이 부족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막고 오히려 근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동작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를 활용해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상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좋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활용한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근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꾸준히 운동해도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도 지켜줍니다. 기초 근력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젊은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하체 근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이 영양을 잘 공급받도록 도와줍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일은 근력 운동을 하고 나머지 3일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체력에 따라 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 운동은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속에서는 몸의 체중이 줄어들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감소합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는 유연성을 높이고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허리와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과도한 점프 동작이 포함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탄력 밴드를 활용한 저항 운동이 관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무릎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도 관절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근육이 아닌 관절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가벼운 마사지나 온찜질도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깊고 질 좋은 수면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은 운동하는 동안이 아니라 수면 중에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 회복과 재생을 돕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70대에도 근육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이 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늦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수면 습관이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근육이 손실되고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 생성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근육과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하루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근육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챙겨야 합니다. 하루 동안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점심 후에는 가볍게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저녁에는 근력 운동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 근육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취침 전에는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근육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꾸준하고 건강한 하루 습관이 70대에도 젊은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이 튼튼해도 뼈가 약하면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이 좋으면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고 신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뼈가 튼튼해야 걷거나 운동할 때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을수록 뼈도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뼈를 강화하는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실내 활동이 많거나 나이가 들면 비타민 D 생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요거트, 치즈, 멸치, 두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섭취한다고 해서 뼈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해야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체내 비타민 D 합성이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근육과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칼슘과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이 바닥에 닿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말고 틈틈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갑자기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면 관절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무릎과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관절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액이 원활하게 유지되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나치게 단단한 바닥에서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쿠션감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장시간 서 있어야 할 경우 틈틈이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는 맨몸 스쿼트가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활용해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팔굽혀펴기도 상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운동입니다. 힘들다면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추천합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 해도 어깨와 팔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까치발 들기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하루에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70대에도 40대 같은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하체 근육이 단련되고 심폐 기능도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TV를 볼 때 가볍게 다리를 들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면 하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외출할 때 가벼운 짐을 들고 걷는 것입니다. 손에 가벼운 무게를 들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단련됩니다. 네 번째로,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산책은 소화도 돕고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틈틈이 기지개를 켜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경직될 수 있으므로 자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물건을 들거나 이동할 때 허리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보호하면서도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결국 근육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습관만 실천해도 근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운동 강도가 낮더라도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도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근육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칼슘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도 근육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체중이 너무 줄거나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일상생활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관리로 70대에도 40대 같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40대 같은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꾸준한 근력 운동,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직접 실천하고 있는 운동이나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활력 넘치는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